김정은 씨가 오늘 그럼 한 포도 한 장, 한 장 먹어. 이제 곤란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시간이 첫 단추를 여는 그런 시간이라서 좋은 반응이 보이고 사원님들이 흡족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저희 정은 대릉동은 인적 자원이 아주 좋습니다. 사원이 계시고 농민들이 부담 너무 주분이 되고 총무한테 듣고 한 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뭐 크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명성이 잘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때 보면은 그냥 배우시는 분들이 그냥 새알을 탁탁 부러뜨리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겠는데 처음 대하실 적이 이제 거기서부터 인격 수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조심해야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사고가 터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 화른질적이는 남하고 쓸데없는 대화도 하지 말고 뭐라고 해도 절대로 이 활에 신경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위험한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잘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좀 이렇게 오총무하고 상의해서 갖게 된 이유는 사실상 우리는 나나 우리 김명궁이나 물론 박사범님도 계시지만은 각궁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렵게 배웠어요. 이런 궁창도 없었고 도지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무릎치기를 이렇게 구부러진 세월을 무릎치기로 얹다 보니까 소품도 많이 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팔에 맞아갖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전례를 겪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원 후배분들 중에서 이제 각궁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는 좀 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조금 덜 겪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각궁 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일단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각궁 구조 재질 명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계량궁 가지고 이제 초보자들을 계량궁 가지고 무릎치기 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도지개 사용 요령하고 궁창 사용 요령 그리고 이제 우리 활 올리는 우리 김명국이 또 시범을 보이면서 활 올리는 올리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궁 관리 및 보관 요령하고 점화 온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꼭 필요한 거니까 처음에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궁 구조하고 재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궁 활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활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위치적인 그런 명칭을 모르면 뭐 한호금이 뭐고 바트노금이 뭐고 모노금이 뭐고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령 이제 활을 올리면서 설명할 때 뭐 대림이 뭐 어떻고 한호금이 어떻고 이렇게 뭐 창밑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명칭을 모르면 그렇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명칭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각궁이라고 하죠. 각궁은 이제 재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 이 가운데 대나무가 들어가요. 가운데 대나무가 들어가고 안쪽으로 물속 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소 등심을 아주 잘게 째서 미너 브레프로 붙이는 거예요.
오늘 계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대림이라고 해서 12에서 14cm 정도 참나무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참나무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중간에 대나무, 위에 물소뿔, 밑으로 그 소 등 심줄, 그 다음에 요 대림은 12에서 13cm 정도 되는 대림에는 이렇게 참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밑에 참나무, 그 다음에 심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그리고 요 부위는 이제 33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나무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V자형으로 이렇게 홈입하 있어요. 이 V자형으로 홈입하 있는데 여기 보이죠? V자형으로 홈입하 있는 거. 이렇게 V자형으로 홈입하 있는데 대나무와 이 고자 부위를 연결하는 부위예요. 여기를 33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부직뽕나무를 썼어요. 저기 고자 부위를. 여기 그냥 부직뽕나무가 질기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부직뽕나무를 썼는데 요즘은 이제 부직뽕나무가 귀하고 또 그 활 제작업자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주로 아카시아 나무를 씁니다. 요 332에서 고자 부위를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쓰고 V자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대나무와. 그리고 간혹은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그 권복현 씨 일가가 그 원주화를 만들 때는 요 고자 끝에서 끝까지 이 33이 없이, 그러니까 33의 연결 없이 대나무로 다 중간에 이렇게 해서 활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칙대로 따지자면 이 33의 부위에 V자형으로 해서 대나무와 고자 부위를 연결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뒤는 그 화피라고 돼, 자작나무 껍질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저희 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뒤에 이제 화피를 붙이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 대나무 처음부터 끝까지 대나무로 한 것도 있고 그 3,4위를 그 연결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차이는 어떠? 그 차이는 내가 이렇게 그 대나무로 완전히 끝까지 한 활도 쏴봤는데 쏘는 데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 관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박사부님께서 좀 아시나요? 저기가 권영구 권복현이 아버지가 권영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이제 개량 주의 여기에 활을 개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 그게 실패작이에요. 그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명칭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각궁에 관심 있는 그 분들은 이게 궁방에 걸려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면서 몇 번만 보면 다 외워질 거예요. 자, 일단 전체 활에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림. 이거 주문 다 해줘. 대림.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여기를 한오금이라고, 한오금. 안쪽을 밭은 오금, 뒤쪽을 먼 오금. 이해갑니까, 여기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332.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 고자. 그리고 요 끝이, 요 고자 끝을 양양고자 또는 이제 그 새 부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새코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도고지, 동고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동고자 바로 밑에 여기를 창밑, 요 뒤는 정탈목.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혀는 아저씨 되고 절피, 여기 붙이는 가죽은 출전피. 명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참고로 이거 지도자 시험에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또 요거를 심고라고 그래요. 심고. 요건 이제 현이잖아요. 요걸 심고라고 하는데 왜 심고라고 했냐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 실로 하는데 예전에 이런 질긴 실이 없었기 때문에 소 힘줄로 이걸 했어요. 여기 뒤에 붙이는 심줄을 꽈가지고 요 동그란 부위를 소 힘줄로 해갖고 심고라고 하는 거예요. 각궁 한 번도 안 올려본 사람. 근데 지금 각궁을 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또 이제 다른 분 다 올려봤어요? 어설프게 올린 거 말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은 일곱. 자기 계량분 갖고 오세요. 자기 계량분. 계란국인데 가격을 보지기를 태워놓은 그 모양이 나와. 이 계량은 다리 뭐 벌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지만 각국은 반드시 무릎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요? 무릎질 안 하면 혀를 못 걸잖아요. 그럼 계량군 같이 걸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금방 쏟아 놓은 거. 안 돼, 그것도 반드시 양쪽 무릎을 이용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 몰라서가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 각국을 쏟아말이라도 발이 흔히 뒤집어졌어. 근데 그거를 계량같이 하려고 하면 이 많이 구부러져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리하게 하면 활에 소품이 나요. 활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쏠려가지고 다시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이 균등하게 힘을 주기 위해서 무릎치기가 필요해요. 자, 지금 이제 다 초보자니까 혀를 어떤 사람은 귀에다 걸고 어떤 사람은 입에다 걸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 귀에 걸거나 이빨을 물면 잘못했을 때 활이 확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놓고 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그 판단이냐면 현이 풀려가지고 이 절피 위치가 저기 잘못될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활을 계량국은 이제 위를 많이 구부러지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혀를 거꾸로 이렇게 거는 경우가 많은데 각궁 같은 경우는 윗장을 먼저 걸고 입술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러면 팔이 잘못돼도 이렇게 빠지고 말잖아요. 그죠? 입술에 가볍게 물고 자,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통을 여기 쏙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중통을 자, 여기 넣어봐 이렇게. 이쪽 오른쪽 다리는 피고 사이에요. 중통을 요 사이 보이네? 여기 허벅지하고 장다리하고 사이 호흡이 들어가. 자세가 안 나오네. 그렇지. 안 적었네. 아니 그러시고 더 아래로.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누르면서 힘을 주는 거 이렇게 들어. 자, 들리죠? 이 상태에서 이 억지로 오른손만 잡아당기면 안 돼. 오른발을 살짝 접으면서 동시에 왼손 오른손이 같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서 오른쪽 무릎에다 얹는 거야. 왼쪽 무릎 아래다 하세요. 상장이 씨. 왼쪽 무릎 아래. 그 반대. 여기. 응, 그렇지. 굉장히 살이 많이 쪄서 그렇구나. 자, 다시. 벌려야 돼. 다리를. 다리가 짧아서 안 되는데. 아, 짧아도 잘. 더 짧은 사람. 더 짧은 사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따가 이제 갖고 이제 저기에다 걸고 저기를 걸어야지. 다 꼬였네 막. 다시 현. 천천히. 상접단이 제일 잘하네. 상접단. 여기 일로 가야지. 자, 다시 연결 동작으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요.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릴 때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잡아당기면 활이 틀어져 갖고 활이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왼손이 따라가야 돼 이렇게. 자, 다 됐네. 그래. 이런 거를 손 놓고. 이거 이제 이걸 빼고 이거를 빼서 얘랑은 왜 이렇게 걸어? 금방으로 가야 돼. 중간에서 왜 이렇게 역시 저 쌩쌩 살 빼야 되는 것들. 내가 볼 때 봐. 우리 여접장이나 김명궁이나 똑같아. 비슷해. 저기 저 김명궁에 한번 아니 시범으로 보여줘. 이 계량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각공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덜 고장이 나지. 우리가 각공 같은 경우는 고가인데 한 장에 지금 70만 원이고 말 그대로 해공비까지 쓰면은 거의 8, 90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 제품인데 우리가 잠깐의 실수로 이거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하는 거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자, 이거 들었다가 놓을게. 입을 물면 내가 말을 못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끼고 반드시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무릎 눌러주면서 반드시 들여야 돼. 반드시. 왜 그냥 삐뚤게 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팔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무릎을 눌러주면서 팔을 반드시 들고 양쪽 손을 동시에 돌려서 꽉 눌러줘야 돼. 팔이 못 움직이게. 그러고 현을 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들고 걸지 말고 완전히 눌러서 팔을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현을 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돌려서 빼주고 돌릴 때는 항시 좌우손이 같이 돌아다녀요. 한쪽만 움직이면 팔이 틀어져요. 이제 그 처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지개 채우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도지개. 무지개 채우는 건 이제 우리가 궁창을 이용해서 채우는 방법하고 궁창이 없을 때 내 무릎을 이용해서 도지개 채우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